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은 FM과 더홈이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 방송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차게 서 계신 분도 계신데요. 지난 2회 때는 더홈 녹음실에서 녹음 장비를 가지고 했다면 오늘은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근사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8분이 나오셨는데요. 저까지 9명이고요. 저기 사진 찍어주시는 분까지 10분이세요. 굉장히 반갑고요. 그럼 앉은 순서대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고 하고 싶으신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겪었던 장애인식에 관한 이야기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경험, 또 장애인식 교육을 하러 다니시는 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주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앉으신 선생님 자기소개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노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어울림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숙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자립생활센터예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디 거주시설이거나 이렇게 시설화되어 있는 곳은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그래도 꽤 노원에서는 10년 이상, 저희가 올해는 14년 차이거든요. 장애인 스스로가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 권익공호 사업, 자립생활 지원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센터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아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시설을 지원하는 일을 센터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의 권익공호라고 해서 필요하신 내용들을 모아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노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노원구 내도 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안에서 센터들이 있는데요. 노원구 내에 자립생활센터가 3곳이 있고요. 그렇군요. 선생님, 이럴 때는요, 주소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노원구, 노원로 3. 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가 930-8212번이고요. 네.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더움하고도 연계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희가 인권 모니터링 단이라고 노원구 내에서 모니터링 활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권 단이라고 해서 인권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관심이 좀 개인적으로 많아졌던 것 같고 그래서 더불어서 아마 더움에서도 인권 지킴이 단이라고 해서 아마 올해부터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시설 연계 사업이라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더움하고는 작년부터 거주시설 관련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생활이라든지 동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립 역량조사라고 해서 더홈에서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입주자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그런 필요도를 조사하는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모르던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민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 FM에서 내 생의 봄날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우리 발달 장애인 친구들 2명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잡 코치라고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잡코치라고 하면은 장애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제가 연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는 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작업장에서 우리 근로인들이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적응이라든지 대인관계, 이제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비장애인들은 패스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친구들은 하나하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들어간 다음에 우측을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눈치나 이런 걸로 하는 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재밌는 건요.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서 이틀 쉬고 오면 월요일 날 또 살짝 혼돈이 오나 봐요. 잘 하던 것들을 또 중간에 멈칫하고 더구나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잖아요. 누가 내 몸을 만지는 걸 싫어하고 또 이 말을 먼저 대화를 안 해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답답해갖고 단답형이에요. 예, 아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저는 워낙 말도 좀 재밌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뭐가 있으면 가르쳐주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해봐라. 요새 이제 몇 달 되다 보니까 그랬더니 요새는 제법 말을 따라해요. 그래서 한 넉 달 만에 제가 이제 다른 직원분들한테 주말에 이제 일 끝나고 갈 때 주말 잘 보내세요 하는 거를 넉 달을 듣고 있더니 이제는 어느 날 자기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와. 저의 간격은 별것도 아닌데 말 못하는 아이한테 말을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 제가 너무 보람이 있었던 거는 우리는 보통 친구나 누구하고 헤어질 때 버스에 오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빠빠 이런 걸 해주잖아요. 눈 맞춤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눈 맞춤이나 뭐 빨빨 들어가서 이런 게 없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 5달 정도 얘기를 하면서 밖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너를 보고 있잖아. 그냥 가지 말고 선생님 한번 쳐다보고 손을 좀 흔들어주면 어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넉 달이 되고 5달 된 어느 날 저를 뒤돌아보면서 환하게 양손을 흔들어주고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창밖에 딱 봤던 친구가 저를 다시 한번 눈길로 찾는 거예요. 어디 있나.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네,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저만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다음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아이고, 정말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말문이 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다 기쁩니다. 네, 다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FM에서 황명희의 드림 카페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황명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참 좋네요, 분위기가. 저는 사실 제 사촌 동생이 34년째 장애인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동생은 30세에 결혼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혼도 하고 34년째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 아래로 전혀 못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만 지금 살아있는 상태라 그렇지만 본인의 괴로움이랑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참 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울컥한데요. 동생이 삶의 의지를 다지고 그래서 중간에 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성당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이 문학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신춘문예도 당선하고 시집도 한 3-4권 내고 얼마 전에는 다시 없을 저녁이라는 에세이집도 내고 그래서 에세이집과 시집 내용이 백종환 씨라는 책 읽어주는 분이 유튜브에 소개도 했더라고요. 입에다가 마우스 그거 물고선 그걸로 자판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을 다 내고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해준 게 없어갖고 늘 좀 미안한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울컥해갖고 네, 갑자기. 해준 게 없으세요. 네,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도 네.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저 살기 바빠서 동생인데도 사촌인데도 어렸을 때 한 가족같이 지냈는데도
제 앞에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막 정말 뭐 물질적으로나 뭐 마음으로만 그냥 안타까움만 갖고 있었지 못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갔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이럴 때 이제 조금씩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동생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그런 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꿋꿋이 자기의 문학 활동을 하면서 삶을 이어온 것이 정말 인간 승리다. 몸으로 보여주는 삶의 승리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은 해요. 내 얼굴은 다, 그러니까 머리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 책도 막 수천 권 읽고, 그러니까 누워서 수천 권 읽고 원래 또 머리도 좋았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 앞두고 결혼 한 달 앞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성당에서 착한 그 봉사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분이랑 결혼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험을 공유한다는 건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사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그러면 여러 가지를 서로 알고 서로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이크.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희자의 마음 산책이라는 지금 방송을 너무 오래 쉬고 있는 신희자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중계동에 있는 동천학교에서 3, 4년간 동화구연하고 전래놀이를 강사로 그 봉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가면은 너무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고 동화구연 열심히 듣고 또 호응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오려고 하면은 내 코트를 또 들고 서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내 가방을 손에 쥐어주는 친구도 있고 또 출구까지 와서 또 인사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사실 외모는 또 멀쩡해도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내면을 보면 참 천사 같아요. 우리 그 동천학교에 있던 친구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어느 친구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 잊어버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동천학교에 있던 그 친구가 인사를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동 먹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그 장애우 친구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일을 하셨군요. 곳곳에 보면은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음은 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김현숙이고요. 현재 인권 교육 활동가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체성이 조금 많아요. 여기저기 걸친 데가 많아서 저의 제1 정체성은 장애 아이의 엄마다. 저희 아이는 중증 지적장애, 그러니까 예전에 등급이 있었을 때 1급, 중에서도 1급. 예, 그렇게 중증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28살 된 아이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인권 옹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교육청 이런 곳에 위촉이 되어 있어서 강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발달장애 쪽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맨발 벗고 예, 나서서 옹호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도 지금 재판 중에 걸려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결이 정말 얼토당토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참 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인식개선 교육 많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판사님, 검사님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노원 지역에서는 부모들 모임이 있거든요.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라는 이제 전국 단위 모임이 있는데 노원 장애인 부모 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7년도에 제가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노원 부모연대 초대 회장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 부모연대에서 한 12년 정도 임원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문 역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애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활동, 옹호 활동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더홈은 굉장히 친근한 곳이에요. 제가 저희 집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거주시설을 가게 되거든요. 뭐 교육을 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인권 실태 조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더 험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너무 아픈가요? 왜냐면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교육할 때는 생활실을 들어가 볼 기회가 없는데 인권 실태 조사할 때는 생활실을 들어가 볼 기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설을 가보면 아 여기 시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각자 방이 있어도. 근데 이 더홈은 딱 가보니까 어느 집에 내가 방문을 했나? 그래서 방마다 다 분위기도 다르고 아무튼 그냥 어떤 집에 누구 방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실태 조사를 하면서 여긴 딴 거 볼 거 없다. 이런 분위기만 봐도 이곳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네, 저희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더홈에 자녀분을 맡긴 가족 여러분들 교육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작년에 우리 뵀었죠. 네. 굉장히 가족 같은 그런 곳이고요.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노원구에 인권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 지금 사회 보시는 우리 이경화 선생님 같이 우리 상도 받았잖아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예, 아유, 우리 둘이 상 축하합니다. 받았어요. 예, 그래서 걔도 자랑질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시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1 정체성이 장애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하는 날은 내가 이 일이 싫어졌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장애인 차별이 없어졌을 때 딱 요럴 때 그만두려고 해요. 그러니 네. 제가 참 일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자보다는 후자의 이유로 제가 이 일을 좀 그만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갖고 있는 선생님 실업을 사람입니다. 위하여 저희가 네. 응원을 해야 예, 되나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를 오래는 데가 없었어요.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도 다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자괴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 달려오다가 보니까 어쩌다 뒤를 쳐다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물론 지금 아직 더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 하면은 이런 얘기하죠.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비겁한 부모인 것 같아요.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그런 비겁한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우리 노원구에서 딱 두 발 딛고 행복하고 정말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죽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6번 마이크. 네. 앞에서들 너무 훌륭한 일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네, 저는 노원 FM과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기옥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런 마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장애와 관련된 분들 또 봉사기관의 분들 많이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4년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원구 소식지를 읽어드리고 있고 또 뭐 수어도 좀 해볼까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초급에서 끝냈습니다. 이제 언젠가 중급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애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 수는 없죠. 정말 주위에 더 홈 외에 그룹 홈 있잖아요. 그룹 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아는 분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옆에 선생님 같은 또 가족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장애는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장애인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음의 장애도 장애인 것인 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인권 모니터링단에서 하는 것도 노약자와 취약계층 분과를 맡고 있는데 또 앞으로 또 할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옆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화 얘기를 하셔서 요즘 그 ENA라는 방송국에서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수화를 하시는 화가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템포가 굉장히 느린데 수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직업의식이 나오네요. 수화라고 요즘 쓰지 않고요. 수어라고 쓰거든요. 수어라고.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이 나가는 거니까. 네. 이건 조금 수어.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개념은요. 수화는 말의 한 가지다고 네. 수어는 언어의 개념이다. 그래서 네. 좀 상위 개념이라.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어라고 했죠. 예. 네. 그래서, 예. 저도 아니 근데 또 우리끼리 얘기면 실수했나. 지나가는데 네, 이게 네. 방송이 또 나가는 거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감기약을 먹었더니 지적질해서. 아닙니다. 네. 선생님 정말 네. 너무 네. 잘해주셔서 왜냐하면 네.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네. 네. 관심 제가 네. 작년에 이런 방송할 때는 수어라고 했는데 아, 이게 사람이 안 쓰다 맞아요. 안 쓰다 보니까 보면.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어를 배우신 그 도전하신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기혁 선생님. 근데 이제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방금 신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를 온전히 배워가지고 다 하긴 어렵더라도 한 가지 정도만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사랑합니다 요것만 배워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간단한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찍은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수어가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드라마 계속 반복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간단한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왜 옛날에는 방송에서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다큐멘터리도 하고 또 장애 관련해서 드라마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가끔 네. 우리 모임 때. 가끔 지하철에서 그런 이제 수어로 대화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참여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근데 간단한 거 배우면 같이 정말 웃음으로 소통을 한마디 갖고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소통은 힘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 정도만. 인사 정도만. 인사 정도만. 이제 네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다음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윤경숙입니다. 시인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예. 여러 가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2003년에 우리 뇌성마비 장애우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저는 99년에 애들 아빠를 보내면서 여보 우리 두 아들 장가 보내놓고 당신한테 갈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 두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장가 보내놓고 애들 아빠 곁으로 가야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2003년에 느닷없이 이제 우리 뇌성마비 장애우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만나면서 제가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 아빠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여보, 내가 당신 곁에 가겠다고 그런 약속을 유보하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각계각층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거 이걸 좀 많이 개정을 해달라.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쓴소리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이래요. 선생님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아이들 덕분에 지금 내가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은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중고등학생이고 저는 벌써 70대 중반이 되었고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결국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야지.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도 대중교통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많은 걸 저는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작문 수업을 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글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한글 지도를 하면서 같이 작문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자, 지금 비가 오지? 내가 비가 되어 보는 거야. 눈을 감고 내가 비가 되어 보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서 그 아이들 등단도 시키고 그리고 또 그대의 그대가 되어라는 저의 5번째 책이 그 아이들하고 합작으로 책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저기 뉴스에 많이 나가고 방송 출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해에 내년에 10번째 책 고독한 몸부림이라는 책을 지금 현재 출간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고독한 몸부림을 하는데 양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저는 음지에 있는 곳을 살펴야 된다는 어떤 숙명 같은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아 씨하고는 지금 제가 만난 지가 3년 됐습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라 딸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희망이 제 가슴에서는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서울시 자원봉사 교육 전문 강사로 토요일이면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평일에는 이제 각계각층을 다녔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손자 손녀들 키우느라고 12년 동안을 제가 스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좀 활동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음지에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네요. 그리고 아유, 데리고 살아야지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걔네들 못 데리고 살고 있는 게 네. 저는 한편이 늘 뭔가 숙제를 덜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력이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편하게 그냥 정말 이렇게 이런 조건이니까 뭐 나는 좀 불편해가 아니라 우리가 왜 보통 비장애인들도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거 바꿔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불편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들, 네,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칭찬을 해드렸던 더홈의 이경아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팀장님. 네. 이렇게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많은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황금 같은 이 주일에, 그죠? 가족과 같이 보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움은 지역 안에서 좀 인권 친화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제안서를 통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매년 진행을 해왔고요. 인권상을 타신 분들 좀 초대를 해서 지역에서 장애식 개선 교육도 계속 했었고 올해도 12월과 1월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도 그
교육 때도 참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네, 좋아요. 네. 네. 저희 또 이제 노원 FM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 같이 또 노원구 친화도시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뭐 무장의 숲길이라든가 같이 산책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움에서는 누구나 장애, 비장애인 모두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처럼 다 같이 어떤 구분 없이 더불어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더움에서는 이제 지역 내 자립을 좀 많이 하셨어요. 현재까지도 11분 정도 자립을 하셨고 올해도 한 분이 네, 임대아파트 당첨이 되셔서 외부에 또 자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이 더 안에서 조금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분들이 항상 거기에 평생 살아야 됐을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문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언제나 오실 때 지나가실 때 들려주셔서 따뜻한 차 대접할 테니까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과 함께하는 더움이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홈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거기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사님, 장애 당사자분들하고 방송을 녹음을 했었거든요. 거기 당사자분 중에 문이 없어서 누구나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뭐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건 다 국가에서 뭐 지원을 받지만 계속해서 복지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한 사람이 많이 후원해 주시는 것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장이 없이 그냥 놀러 가듯이 이렇게 기분 좋게 후원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가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그런가요?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잠깐 예, 편집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러면 우기옥 선생님. 아니 제가 10월 달에 성북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베리어 프리 행사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코너를 다는 못 돌고 몇 군데 하고 그중에 이제 시각장애인들 제가 관심사는 가장 큰 게 그거라서 거기를 이제 체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녹음한 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틀어주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리 틀어서 뭐 30배, 40배, 50배 막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은 그걸 듣는데요. 네. 이제 청각이 워낙 발달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듣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려주더라고. 이런 거라 이런 말이라고. 근데 전혀 못 듣겠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밑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그게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그거 노란 선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게 힘들대 그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거기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본인들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녹음실이나 그다음 요 지금 저희 미디어 센터에도요. 교실에 원래는 PPT를 띄우면 앞에 불이 먼저 꺼져야 되는데 여기 전기 공사하신 분들이 달라가지고요. 불을 끄면 일자로 꺼져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하고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직 이게 장애 관련한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민감하게 그런 거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생님 꼭 알려드릴 일이 있다고 하신 선생님. 네. 자, 예. 제가 이제 인권 강사 활동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저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강사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막연히 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한 4, 5년 전서부터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뭐 예술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짜려고 해도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장애인 직업안정연구원이랑 함께 16분 양성을 했고요. 그때 우리 16회기 인권교육을 하고 지금 양성이 돼서 12월에 이제 전부 다 한 번씩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부모연대에서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12월 달에 갑자기 그 수요처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12월 21일까지 해서 한 번씩 다 하게 되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강사를 해? 그것도 인권 강사를 해? 이런 맨 처음에는 뭐야 시큰둥 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고는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이제 자조 모임을 결성을 해서 이제 강사 모임이죠. 이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자료 개발이나 교환 개발 또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맨날 하면 뭐 하겠어요. 강의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은 비장애 강사랑 이제 파트너십으로 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1시간이면 뭐 50분, 10분 뭐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잘하게 되면 60대 40, 50대 50.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풀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 인내심과 반복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기가 노원 FM이니까 노원만 나가나요? 팟빵으로 들으실 수 있어서 네. 어디서나 듣고자 하는 링크만 보내드리면 전 세계 다 어디서나 네. 들으실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강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은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그분들의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저 네. 1분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제 방송 이름을 말을 안 해서 좀 홍보 좀 하려고요. 제가 9년차 진행하고 있는 방송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오기오기 언제나 청춘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노원구 소식지 낭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저는 한 번 더 도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해서 좀 아쉬워서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드리면 몇 가지가 있어서 아까 저희가 같이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이제 장애우라는 말이 조금 더 친근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바뀌어 있는 얘기가 이게 장애인으로 이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라 장애인 사람으로 봐야 된다. 해서 그거가 조금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으로 됐나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홍보도 쓰면 안 된다. 네,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영수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발달장애인 인권 강사가 계속 이제 센터들마다 조금씩은 진행해서 동천의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 기관에서도 양성교육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이제 발생이 됐어요. 올해 사업을 해서. 근데 굉장히 반복과 집중이라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되게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발생이 돼서 이제 생성이 되고 양성 과정이 있는데 간간히 이제 강사님들은 계시거든요. 발달장애인 인식 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아직은 활용을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직장내 자인식 개선 강사분들은 풀이 좀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이제 직장 내 아니고 이제 직장 내랑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총망라하는
그런 강사로. 그러니까 발달 예. 장애인이면서 인식개선 강사가 음. 쉽지는 않은데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또 하시기도 하고 직접 강의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사회에 나오고 있어서 법적인 부분으로 장애인식 개선 강사라고 해서 있다고 하면 이제 강사님들이 배출이 되시잖아요. 그것처럼 제도화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움에서 자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간히 계시는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립생활 주택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곳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생활 정도가 괜찮다고 한다면 바로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주택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시긴 하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은 생활을 하셔도 아무래도 이제 계약관계 이런 부분이 쉽게 적응하지는 못하거나 또 많이 사기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사전에 1, 2년 정도 좀 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역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체험홈과 비슷한, 이제 더움에서 또 체험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자립생활 주택이에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또 신규로 이제 강북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쪽에 이제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자립도 중요한데,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지역 안에서 자택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혼자 스스로 살기 위한 훈련도 필요해서 그분들이 또 자립생활 주택에서의 체험도 어떠냐라고 해서 그것도 아마 시행을 좀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지만, 근데 아무래도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하고 싶어요. 네, 만약에 제가 장애인을 받는다고 하면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이 조금씩 노력하는 분들 때문에 변하고 있는데, 뜻은 있으나 몰라서 행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알아야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일단은 저도 인권 강사, 장애인식 개선 강사, 성교육 이런 것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당사자를 또 만났을 때 어떤 권리 옹호나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은 편의시설이다. 저희 또 학교를 방문하곤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동 자체가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 장애, 비장애 이런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턱이 없어진다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임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장애인을 위한 것이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통해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회적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일단 우리의 몫이 아닌가. 우리가 또 지나가다 보면 또 턱이 있거나 우리 보행하는데 좀 더 제한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아낌없이, 노원구에도 모니터링단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덤이 됐던 부모연대가 됐던 어울림 자립생활센터가 됐던 노원 FM이 됐던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견 하나 모아서 연대가 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우리의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까지 해서 10명이라고 그랬나요? 10명인가요 지금? 근데 우리 그 세상을 바꾸는 데는 우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 이 목소리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저만 노인네 목소리 같아. 아닙니다. 좋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좋으네요. 네. 중요하십니다. 네.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은 서로 칭찬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할 얘기가 많으신 거 보니까 지금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요, 1박 2일로 좀 기획해 주세요. 선생님, 네.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가 됐는데요. 아시죠? 1시간짜리 편집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혹시 다 홈에 빈 방 없습니까? 경화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더홈이 이런 여러 기관이나 또 사람들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갯짓을 우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